자, 오늘은 치수 변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제가 1200에 1200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넌테이트로 넘어가서 딤 스타일. 자, 모디파이, 피트. 자, 유즈 오버롤 스케일을 5배를 줬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은 7로 줬고요.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을 넣어보죠. 오호, 작네요. 다시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을 10으로. 조금 작네요. 다시 20으로. 자, 제가 이렇게 크게 줬습니다. 20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프라이머리 유니트입니다.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 첫 번째 주된 치수입니다. 주치수예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자, 보시면 기본 유니트 포맷은 디시멀입니다. 십진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키텍처, 사이언티픽, 과학 지수,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기계공학, 아키텍처, 건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디시멀입니다. 십진법.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시즌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프리시즌에서 0.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적당히 넣어봤습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오나요? 2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프리시즌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소수점 자릿수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쉼표죠. 이게 소수점인가요? 아니면 좌표인가요? 이거 좌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얘입니다. 디시멀 세퍼레이터, 분리자. 십진수를 분리하는, 세퍼레이트, 분리하는 걸 누가 해요? 콤마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바꿔야 돼요? 페리오드로, 마침표로. 자, 오케이. 그러면 마침표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십진법으로 하면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걸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 놨어요. 뭘로 바꿀 거냐면 윈도우 데스크탑이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비활성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또 하나, 바로 천 단위 자릿수가 찍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일반 디시멀로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디시멀입니다. 천 단위 자릿수, 그 다음에 소수점. 자, 디멘전, 모디파이,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꿉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수점은 마침표로, 천 단위 자릿수는 쉼표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디시멀을 안 쓰고 윈도우 데스크탑을 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라운드 오프라고 있어요. 요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그러니까 소수점 몇째 짜리, 예를 들어 소수점, 예를 들어서 0. 이렇게 놓으면 0.1, 그러니까 소수점 첫 번째 짜리는 이제 반올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반올림, 반내림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고요.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어떤 글의 앞단에 붙는 걸 머릿말이라고 하고 뒤에 붙는 걸 꼬릿말이라고 하죠. 요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메저멘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메저멘트 스케일은 여기서 쓰시면 안 되고, 자, 이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죠. 라인, 옵셋 5mm. 다시 라인, 옵셋 10mm. 자, 트림을 하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치수를 기입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치수는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서클을 그린 다음, 이렇게 서클을 그린 다음 카피, 옆으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 원 바깥에 있는 걸 다 지우세요. 스케일, 그리고 5배. 너무 크다. 다시 스케일 3배. 이렇게 키워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쇄도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전체 중에 일부만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 요걸 상쇄도라고 합니다. 디테일 도면이에요. 이거 디테일 도면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여기 크기가 얼마예요? 5mm죠. 근데 얘는 얼마로 나올까요? 15로 나오네요. 3배 했잖아요. 그죠? 3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3배가 커진 거죠. 5에서 15로 커져 버린 거죠. 근데 치수가 15로 나오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치수가 5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절하는 것. 이 길이에 대해서 축척값을 조절하는 것. 이게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디테일 상세 도면을 이렇게 끄집어내 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디멘전에 들어가서 제가 메저멘트 스케일을 줄 겁니다. 바로 이 부분. 길이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로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맞게 나오는데 얘는 어떤가요? 얘가 3분의 1로 줄어버렸죠. 이게 전체 적용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 쓴다는 얘기고 어디서 쓰냐면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1 눌러보세요. 속성창 나오나요? 네, 바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 여기. 바로 여기.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 쭉 내려가면 여기요. 딤 스케일 라이너라고 돼 있죠. 얘를 3분의 1로 줄입니다. 1 나누기 3.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바로 이 값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 값을 찾으셔야 돼요. 디멘전 스케일 라이너라는 바로 이 값을 찾으셔서 3분의 1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디테일 상세 도면을 그리게 되면 길이에 대해서 축척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메저멘트 스케일, 스케일 라이너입니다. 길이에 대해서 그 축척을 적용해 주는 것, 그게 딤 스케일 라이너, 바로 요 값이고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다른 건 다 넘어가도 좋은데 바로 얘 트레일링 제로 서프레션 있죠? 서프레션이 억제하다란 뜻입니다. 소수점을 억제할 건데 여기 트레일링 요 부분을 억제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트레일링 값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디멘전 라이너 두 점 클릭하고 자, 얘는 소수점이 있죠. 근데 얘는 소수점이 없죠.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면 소수점을 안 만들고 소수로 떨어지면 소수점을 만들고 이게 트레일링입니다. 만약에 이 값을 꺼버리면 모두 다 소수점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트레일링을 끈 상태에서 만들어 보시고 트레일링을 켠 상태에서 한번 치수를 적용해 보세요. 그럼 트레일링이 꺼지게 되면 무조건 소수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이 트레일링을 켜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소수점이 없으면 감추고 소수점 있으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누구랑 같이 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프리시즌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가 제어가 되겠죠.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소수점을 안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봅니다. 기껏해야 한 자리 정도? 이 정도로 놓고 보시면 크게 무방할 겁니다. 자, 이번엔 제가 각도를 넣어보죠. 이렇게 제가 각도를 넣어봤습니다. 앵귤러. 근데 57도라네요. 이게 정말 57.0일까요?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앵귤러 디멘전. 디시멀이네요. 근데 프리시즌, 즉 소수점이 몇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죠? 자, 두 자리. 그 다음에 트레일링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비로소 각도에도 소수점이 나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얼터네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 프라이머리 말고 얼터네이트. 얼터네이트는 2차 치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셔야만, 여기는 요 값을 체크해야만,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해야만 비로소 얼터네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부가적인 치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얼터네이트로 넘어가서 보면 바로 여기 유니트 포맷이 디시멀이네요. 아까처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고, 그 다음에 프리시즌 소수점 자릿수 몇째 자리까지 놓을 건지, 자, 두 자리까지 놓겠습니다. 그 다음 멀티플러 포 얼터네이트 유니트, 바로 요 값입니다. 프라이머리에 이 값을 곱해서 화면에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제가 1로 놨습니다. 여기 1로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곱하기 해서 얘를 표현해 주는 거죠.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여기 트레일링, 제로 서프레션. 여기 트레일링 꺼져 있죠? 네, 켜놓으셔야죠. 그래야 소수점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자,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멀티플러 포 유니트에다 제가 2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2배 커진 상태로 나오겠군요. 2배 커진 상태로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0.5. 그러면 600이 되겠죠. 2분의 1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렇게 보죠. 1인치는 2.54cm죠.
그럼 1mm는 몇 인치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미리로 바꾸면 25.4mm죠. 그죠? 근데 1mm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25.4 분의 1이 1mm가 되는 거죠. 맞나요?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로 바꾸려면 25분의 25.4분의 1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다가 10 나누기 254 이렇게요. 그러면 미리와 인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정수 나누기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분의 254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 플레이스먼트. 자, 보시면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치수 뒤에 놓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면 주치수 아래에 놓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주치수 아래에 놓겠습니다, 위에 놓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도 똑같이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얘는 단위가 인치죠? 네, 인치. 프라이머리로 갈까요? 여긴 단위가 미리죠? 미리. 뒤에 꼬릿말 붙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꼬릿말이 붙어야 비로소 얘가 미리고 얘가 인치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자, 모디파이. 그래서 이렇게 서픽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위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우리가 사실 공차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내 건축 쪽에서는 공차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로 기계 쪽이나 정밀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용치라고. 이만큼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허용치를 말합니다. 보시면 시멘트리컬이 있습니다. 그 허용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똑같을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2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이렇게 위의 허용치와 아래 허용치가 똑같을 때 쓰는 게 시멘트리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디비전은 위에 하한 상한 허용치하고 하한 허용치가 다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퍼 밸류 상한 값이죠. 0.3 하한 밸류 0.1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0.3 마이너스 0.1로 들어갑니다. 다시 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퍼 밸류는 값이 플러스로 들어갔습니다. 로우 밸류가 플러스 들어갔는데 결과물은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로우 밸류 값 자체가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어퍼 밸류는 값 자체가 플러스란 뜻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허용치가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플러스 허용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허용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플러스 플러스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0.1이라고 씁니다. 원래 가진 값이 음수인데 들어온 값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뭘로 나와요? 양수로 표현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 0.3.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라 그랬어요. 근데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뭘로 표현돼요?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로우 밸류는 원래 값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들어온 값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비전은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플러스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리밋. 리밋이란 얘기는 이걸 계산해 버린 겁니다. 계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적용해서 보여주는 거. 이걸 리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차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케일링 포 헤이트. 스케일링 포 헤이트는 공차 문자의 크기이고 그 아래 버티컬 포지션이 바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텀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얘는 원래 기본값이 미들이어야 됩니다. 중간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공차의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디파이 스케일링 포인트, 즉 공차 문자는 치수 문자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요. 치수 공차는 원래 가지고 있는 문자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제가 치수를 또 기입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공차가 다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 딸려옵니다. 공차가 다 딸려와요. 예를 들어서 서클, 반지름 이렇게 공차가 다 딸려옵니다. 공차는요, 특별한 부위만 들어가요.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팅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미들하고 0.5만 맞추시면 돼요. 미들하고 0.5만 맞추고 넌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기본값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택한 다음에 바로 여기 공차 이 값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여기 톨러런스 디스플레이를 바꿉니다. 시멘트리로 놓을 건지 디비전으로 놓을 건지 리밋으로 놓을 건지 그 다음에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